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광고 퍼포먼스 2팀 전석희. 김희원 마케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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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또 이렇게 라이브로 돌아왔는데 저번 라이브 때 이제 하네스 셔츠를 저희가 맞춰 입고 왔었는데 이번엔 못 맞춰서 살짝 아쉬운 말씀 전하면서 지금 이제 김상현님 안녕하세요. 어때 안녕하세요. 시작하나요? 해서 저희가 바로 지금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우리 대단한 남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져온 주제는 또션이에요. 또션. 또 패션이긴 또 한데 패션입니다. 이제 왜냐면 저희가 그쪽을 좀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시즌이 또 바뀌었잖아요. 이제 날씨도 그쵸. 따뜻해지면서 사람들 벚꽃 보려고 이제 벚꽃 코디도 막 하시고 이제 맞아요. 옷차림이 좀 가벼워지다 보니까 또 SS 같이 준비하셔야죠. 네, 또 얘기를 하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패션 업종 마케팅 설명서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패션 업종이 이제 성과를 증진하는 법. 뭐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려운데 그냥 패션 업종 마케팅 잘하는 법. 뭐 그쵸. 이렇게 설명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패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에 진짜 완전 레드오션이잖아요. 완전 요즘에 레드오션이죠. 브랜드도 진짜 많고 여러 가지 그 제품도 많고 또 막 하나 어디 브랜드에서 이 제품이 좀 뜬다 싶으면은 갑자기 우후죽순 그걸로 다 네, 다 생기고 네. 저 땡비님 안녕하세요. 네, 또션 돌아왔습니다. 네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마케팅이 가장 중요해요. 그쵸? 그쵸, 가장 중요하죠. 네네네. 네, 마케팅이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네. 그래서 솔직히 첫 단추를 가장 먼저 잘 채우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쵸, 시작. 네, 시작이 중요하죠. 뭐든지 시작이 가장 중요해요. 네, 맞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광고의 첫 단추가 뭘지가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그쵸.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목표를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네. 정량적인 KPI 수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그래서 KPI 수립 뭐 이렇게 말하면은 조금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간단하게 제가 KPI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제 KPI라 하면은 이제 핵심 성과 지표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이 내가 광고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판매를 증대시키고 싶으면은 KPI가 판매. 네. 그래서 판매 증대 뭐 정량적이라 했으니까 뭐 100건 이상 뭐 아니면 로아스라고 이제 그 광고 효율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광고 효율 몇 프로 뭐 아니면은 이제 문의를 많이 받는 업종이라 하면은 뭐 DB 몇 건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정하는 이 정량적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패션의 경우에는 KPI가 그러면 뭘까요? KPI 같은 경우는 패션 업종 쪽은 이제 로아스가 가장 중요하죠. 그쵸? 네. 왜냐면 이제 패션 쪽이 이제 이커머스잖아요. 저희가 패션을 어디다 문의 넣어서 사지는 잘 않잖아요. 맞습니다. 일반적인 패션 브랜드로 따졌을 때.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전자상거래 쪽으로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은 사실 초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랜딩이 좀 중요하긴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랜딩을 많이 해서 이제 그 업체를 이제 팔리게 하고 뭐 사람들한테 상기도를 높이고 이런 게 좀 중요하긴 한데 결국에 패션은 EC가 뭐냐면 이제 이커머스.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로아스가 핵심이죠. 네, 로아스가 가장 핵심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 그럼 이 정량적 목표인 로아스가 나왔으니까 네. 이 로아스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그 이제 어떤 매체를 집행하고 어떤 전략인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이제 퍼포먼스 마케터들이 하는 이유는 어떤 매체에 얼만큼 예산 투자하고 그래서 어떤 전략 쓰고 뭐 그런 거를 이제 따지는 건데, 그래서 이제 매체 얘기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래서 마케터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패션 업종 같은 경우에는 크게 좀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메타 광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DA 배너 광고, 네. 세 번째로 검색 광고 매체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제 맞아요. 그래서 요로 세 가지를 저희가 많이 얘기했는데 사실 요 세 가지 말고도 이제 패션 쪽에서 많이 사용은 하긴 해요. 근데 이제 패션 쪽 같은 경우는 뭐 단일 매체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매체를 사용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보여지는 게 좀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죠. 요 메타나 DA 배너 같은 경우는 좀 보여지는 게 많다 보니까 광고 소재도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요 DA 매체를 메인으로 보통 그래서 메인을 이제 메타 DA 네. 이렇게 하고 서브를 SA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메인 중에 이제 가장 메인이 되는 이제 메타 얘기를 저희가 또 빼놓으면 섭섭할 것 같아요. 그쵸. 메타가 또 패션 업종의 코어 타겟층인 좀 20, 30대를 주로 사용하는 매체잖아요. 네. 네. 또 90% 이상이 뭐 인스타그램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지금 유튜브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 중 하나고. 맞아요. 저도 갑자기 생각 들어서 그런데 저희 네. 그 아이폰 쓰다 보면 네. 그 스크린 타임 있잖아요. 맞죠. 내가 핸드폰 얼마나 네. 어디 어플에 얼마나 썼는지 이렇게 보니까 메타 인스타그램이 한 거의 한 60%? 맞아요. 뭐 카톡 30%, 뭐 쓸데없는 거 10%. 맞아요. 뭐 유튜브도 좀 보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메타를 많이 그 인스타를 많이 사용하고 특히나 요즘엔 릴스가 완전 유행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더 유튜브를 조금 더 대체할 수 있는 게 이제 인스타까지 되고 심지어 저는 이제 뭘 많이 하냐면 이렇게 릴스를 이렇게 쓱 보다가 이게 엄청 웃겨요. 이거 되게 괜찮아. 아니 뭐 맛집이야. 아니면 이 브랜드 좀 갑자기 살까 말까 좀 고민돼. 네. 그러면 바로 거기 그 다이렉트 메시지 보낼 수 있잖아요. 아, 맞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컨텐츠 공유의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메타 광고를 집행하게 되면은 패션 잡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환율이 한 48.3%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쵸. 메타에서의 비적 전환율이 48.3. 그래서 네. 결국 로아스 개선을 위해 직접 전환을 기대할 수 있는 메타 광고는 좀 필수라고 그쵸.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로아스 개선이 이제 저희 KPI니까 네. 잡았으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메타를 해야 된다. 메타는 필수다. 그래서 이 메타에 대한 이제 그 왜 해야 되는지 이런 이유를 조금 말씀드렸고요. 네. 그럼 이제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메타는 이제 소재가 가장 중요하죠. 뭐 패션 쪽은 소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맞아요. 사실 보여지는 게 아까 제가 말했듯이 보여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제 왜냐면 저희가 구매를 할 때 생각보다 의식보다 무의식의 영역이 되게 많이 차지한다고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패션 쪽 같은 경우에는 딱 누군가 예쁜 사람이 예쁘거나 멋있는 사람이 딱 옷 입은 걸 딱 보면 나도 사고 싶은데 그리고 나도 또 사야 될 때 됐는데 이게 겹치면서 맞아요, 맞아요. 이게 충동 구매가 많이 일어나다 맞아요. 보니까 그래서 소재 결국에는 이미지나 문구 좀 잘리니까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미지 문구 네. 요거에 집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소재 전략을 짤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타겟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타겟이 어떤 타겟이 있는지 먼저 나열을 좀 네, 해주시겠어요? 일단 뭐 논타겟으로 네. 뭐 성별 연령만 이제 한정 짓고 논타겟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래서 뭐 신규 유입을 뭐 타겟을 한다든가 네. 뭐 기존 타겟 모두 다 유입시킬 수 있는 뭐 할인, 기간 한정, 뭐 혜택 뭐 이런 그렇죠. 후킹 문구 소재를 제작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타겟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제 뭐 논타겟을 이제 말씀해 주시고 논타겟에 대한 전략도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냥 타겟에 대해서 조금 더 요약을 해드리자면 제가 이제 이 메모장에 써놓은 것처럼 논타겟이 있고 이제 관심사, 그다음에 맞춤 타겟, 유사 타겟 뭐 이렇게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희원 마케터님이 말씀해주신 논타겟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아무리 논타겟이라 하더라도 다 풀지는 않고 그렇죠. 그래도 성별, 연령 요 정도 최소한 네, 뭐 관심사까지 추가할 수도 있고 사실 요 두 개는 거의 같이 간다고 봐도 좀 무방하긴 해요. 네. 그래서 요렇게 성별, 연령 그래서 뭐 저희가 아까 강조한 뭐 2030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남성 업체라면 뭐 남자 아니면 뭐 여성 업체면 여성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거를 요약하자면 이제 논타겟의 경우에는 기존 타겟이랑 신규 타겟이 이 보통 타겟을 구분할 때 이렇게 가장 많이 표현하곤 하거든요. 이커머스 네네. 업종에서. 근데 이제 이 기존 타겟이랑 신규 타겟 둘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저희가 뭐 제외 타겟이나 이런 걸 따로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모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소재가 중요하고 그거에 맞는 소구점이 좀 중요한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좀 범용적으로 많이 이제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후킹 문구 그래서 그렇죠. 후킹 문구 같은 경우에는 뭐 할인이 대표적으로 될 수 있겠고 아니면은 기간 한정, 뭐 할인, 혜택 뭐 이런 건데 기간 한정은 약간 이런 거죠. 지금 당장 구매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 구매 안 하시면 여자친구 안 생깁니다. 뭐 예를 들어 장난으로. 뭐 10분 네. 동안만 그쵸. 뭐 장바구니 담을 수 있습니다. 그쵸, 뭐 이런. 그쵸. 그래서 요즘에 그 이제 좀 약간
재밌는 얘기 하나 하자면은 요즘에 그 중국에 이제 음. T 앱 있잖아요. 네, T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 T 앱이 막 진짜 몇 분 안에 딱 골라야 되고 그런 식으로 막 마케팅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기간 한정 혜택을 딱 줘버리니까 나도 모르게 나 좀 사야 된다. 사야 될 것 같은데? 사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러다가 이제 사게 되고 막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심사 관심사 타겟이 있죠. 네. 그래서 관심사 타겟이 뭐냐면은 이 사람의 이제 인구 통계학적 특성이나 아니면 관심사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주는 건데 뭐 패션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의류 타겟팅,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 그 다음에 뭐 구매 뭐 이렇게 세 개로 진행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세요. 근데 이제 그 업종에 따라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운동복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운동도 같이 타겟팅을 걸어놓고 이 그쵸. 세 가지에다가 아니면은 뭐 좀 그런 뭐 하와이안 셔츠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좀 여행 갈 때 많이 입는 옷들 그런 건 또 여행을 걸어놓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소재 상품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관심사 타겟이 이제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세 개를 걸어놓으면은 이게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로 그 의견이 분분해요. 메타 쪽에서 이 관심사 타겟이 과연 교집합이냐 합집합이냐 이런 얘기가 많아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말하면은 왔다 갔다 해요. 네.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좀 적을 때는 교집합으로 많이 걸리는 것 같고 너무 이게 타겟이 많아지면은 네. 합집합으로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메타가 그 메타 광고를 세팅하다 보면 오른쪽에 이제 타겟 정의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타겟이 지금 이렇게 정의하면은 여기 얼만큼 타겟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타겟이 지금 너무 넓다, 너무 좁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제 그걸 토대로 AI가 많이 판단을 하는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좀 저도 집행했던 사례 중에 하나가 그냥 상세 타겟팅을 진짜 다 넣으면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어떤 소재 하나에 상세 타겟팅을 쫙 다 넣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예산은 좀 높아야 한다 하더라고요. 예산이 그래도 막 진짜 1에서 한 10만 원일 때 네. 그럴 때는 막 그런 식으로 넣으면은 또 많은 전환율을 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맞춤 타겟이 있죠. 메타 하면은. 그렇죠. 그래서 맞춤 타겟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맞춤 타겟의 경우 맞춤 타겟이 이제 그거죠. 그쵸. 그 리타겟팅이죠. 그래서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관심사가 의류인데 네. 뭐 트렌드한 걸 반영했을 때 뭐 블록 코어룩이나 뭐 일상적인 경우 뭐 이미지 소재를 뭐 기획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네네. 뭐 운동인 경우 뭐 머슬핏 뭐 이런 거 느낌으로 이제 맞춰서 타겟팅을 할 수 있고 뭐 장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분들한테 다시 마케팅 뭐 리타겟팅을 한다든가. 맞아요. 네, 결제 시작까지 왔는데 결제까지는 안 가신 고객한테 다시 한번 타겟팅을 한다든가. 뭐 페이지를 나가는 경우에는 뭐 온사이트 마케팅으로 뭐 좀 다른 얘기일까요? 아니요, 뭐 네.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맞춤 타겟은 이제 그거죠. 그 메타 픽셀을 통해서 네. 이제 우리 자사 페이지에 이제 그 들어온 이제 고객들 대상으로 리타겟팅 하는 건데 이제 거기서 장바구니를 담았냐, 결제 시작을 담았냐, 페이지 뷰만 했냐, 뭐 아니면 뭐 다 회원 가입을 했냐, 뭐 이런 거로 이제 이벤트 값을 저희가 잡아놓고 그 이벤트 값에 대한 이제 타겟팅을 거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이제 장바구니를 뭐 예를 하나 들게요. 이제 죄송해요. 예를 하나 들면은 장바구니 30일 이내에 장바구니를 담은 사람 요런 게 딱 이제 맞춤 타겟인 거죠. 이런 식으로 기간을 딱 정해놓고 장바구니 이벤트를 그 발생시킨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타겟들 대상으로는 이제 장바구니 상품 할인 혜택 문구 아니면은 한번 이 제품을 리마인드 시켜주기 위해서 뭐 품절 매진이라 하죠. 매진이랑 품절 하여튼 품절 임박 뭐 이런 식의 문구도 쓸 수 있고 사실 소재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미지만 많이 생각하시는 게 있는데 사실 문구도 소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랑 문구를 같이 이제 그 문구도 생각보다 별거 아닐 거라 생각하는데 좀 많은 영향을 미쳐서 저희가 A/B 테스트 해보면은 그래서 문구도 뭐 이런 식으로 타겟별로 세팅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맞춤 타겟 중에 이제 구매 타겟도 있죠. 네. 구매 타겟은 뭐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구매하고 뭐 한 30일 지난 사람 네. 뭐 그런 사람 이제 대상으로 타겟팅할 수 있는데 뭐 이런 타겟 대상으로는 뭐 어떤 식으로 좀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 네. 뭐 자유롭게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타겟별로 소재를 뭐 기획했다면 네, 네, 뭐 최적화 전략 네, 뭐 이런 그래서 소재 A/B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소재를 발굴하고 뭐 그런 것들이 그쵸. 근데 이제 있을 수 그것도 있겠죠. 있는데 이제 뭐 구매 타겟이라 하면은 이제 한번 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내가 후드티를 샀어. 네, 근데 후드티만 입고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저희가.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후드티랑 뭐 어울리는 뭐 바지, 청자켓이라든지 그렇죠. 바지 카고 네, 팬츠라든지 그쵸.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상품이랑 어울리는 코디 같은 걸 보여주는 네. 소재를 좀 쓰거나 아니면은 뭐 구매하신 회원님께 또 혜택을 드려요 뭐 이런 식의 그 문구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쵸. 그래서 구매 상품과 관련된 코디, 뭐 룩북 뭐 이런 콘텐츠를 이제 이런 소재를 기획하면은 조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희원 마케터님이 잠깐 짧게 얘기해 주셨는데 소재를 만들었으면 다음은 뭐다? 테스트. 그래서 이 소재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네. 그래서 이 소재 테스트는 이제 A/B 테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상의 소재를 두고 이제 그 소재 외에 다른 이제 독립 변수들이나 종속 변수들은 통제를 한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돌리고 그 메타로 돌리고 어느 정도 어디서 성과가 나왔냐 이렇게 해서 성과가 난 애는 그 다음에 또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그래서 네네. 또 집어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말로 하면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 한마디로 A 소재가 있어요. B가 있었어요. 그래서 B에 그 다음에 죄송해요. 성과로 A가 나오고 거기다가 또 AC를 뭐 예를 들어 그렇게 해서 뭐 최종적으로 C 당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제 토너먼트식으로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둘이서 붙고 다음에 또 다른 사람 붙고 그다음 또 붙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많이 말하는 표현이 이상형 월드컵 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성과가 제일 나오는 게 뭔지 이렇게 찾고 그거를 계속 반복 시행. 그러니까 요 과정을 한 3-4번씩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완전한 그 안정화된 소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고효율 소재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효율 소재를 발굴하는 것이 소재 테스트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소재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은 보통 한 일주일 정도? 5일에서 한 5일에서 7일 정도 보고 그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집행할 때 이제 메타의 그 캠페인당 소재를 2개씩만 넣어놔요. 네. 왜냐면 이게 한 4개 정도 소재를 넣으면은 하나로 그 비용이 다 쏠리는 경우가 있어서 맞아요. 예를 들어 10만 원에 이제 소재 4개를 놔뒀는데 그럼 25,000원씩 타는 게 가장 일반적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그 중에서 이제 잘 나오는 게 5만 원, 나머지는 뭐 조금 한 10,000원씩 뭐 이런 식으로 타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그렇게 소진이 안 되고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재가 성과 비중 노출이에요. 동일 비중이 노출이 안 되고 그래서 이게 메타 AI가 직접적으로 판단해서 판단하에 우수 소재 노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이 다 알맞게 타지 않는다, 소진되지 않는다. 자꾸 탄다가 표현해서 저희 약간 그 저희의 그 용어 같은 거여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진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2개씩 소재 등록하여 토너먼트식 테스트 이렇게 좀 정리하면은 좀 보시는 분들이 조금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소재가 진짜 효율이 좋을 것 같은데 네. 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맞게 배치를 잘 하셔서 정확하게 제대로 테스트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이게 진짜 단적인 예로 저희가 그 단일 이미지랑 뭐 슬라이드 소재 이런 식으로 네. 쓸 수가 있잖아요, 메타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단일 이미지에서 이 이미지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서 그러면은 저는 이 이미지가 괜찮으니까
그 다음에 뒤에 슬라이드로 다른 이미지들을 넣으면은 더 약간 컬러 바리에이션도 보여줄 수 네. 있고 더 다양한 콘텐츠가 되니까 CTR도 클릭률도 올라가겠지 하고 딱 등록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냥 단일 이미지 소재가 더 잘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집행 데이터가 되게 상이해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전문가의 충분한 상담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전문가의 충분한 상담을 하려면은 여기 옆에 저희 전화번호랑 이메일이랑 다 나와 있으니까 심지어 이 영상도 남으니까 네. 끝나고 편안하게 이제 상담 신청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소재 테스트 얘기까지 해봤는데 이제 그러면 두 번째 매체 DA 배너 광고 얘기를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든 업종이 똑같겠지만 패션 업종 또한 뭐 신규 고객 확보, 뭐 네. 리타게팅을 위해서 네트워크 배너 광고를 추가 매체로 진행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쵸. 많은 여러 매체가 있죠. 네네. 그래서 짧게 요약하면 리타게팅을 위한 모수 확보, 저렴한 가격, 가장 중요한 게 빠졌네요. 네, 저렴한 가격. 비용의 모수 확보. 잠깐 띄어쓰기 좀 이렇게 불편해가지고. 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래서 DA 배너 광고도 진짜 매체가 많아요. 그래서 뭐 모비온이 있을 수 있고 ADN, GDN, 네, GDN 뭐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패션 쪽에서 3가지 좀 많이 써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모비온 같은 경우에는 뭐 모비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네, 한번 해주시면. 신규 고객이나 뭐 기존 고객 타겟팅 분리해서 캠페인을 좀 효율적으로 뭐 증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모비온은 그게 중요해요. 경쟁사 모수를 끌어올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데이터 기반 타겟팅. 이게 이제 뭐냐면 DMP 타겟팅이라고 네. 이제 경쟁사 모수 기반으로 타겟팅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모비온의 좀 장점이고 뭐 아니면 성향 매칭이라고 또 있어요. 네. 그래서 나랑 성향 내 상품이랑 성향이 비슷할 것 같은 그 광고주한테 유사 타겟 같은 거죠. 메타로 보면 그런 식으로 노출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활용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비온은 이게 제일 중요하고 네. GDN 먼저 얘기할게요. 네, GDN 먼저. 네네. GDN은 뭐 이제 신규 네. 뭐 기존 고객으로 타겟팅 뭐 네. 설정해서 그 맞는 소재를 좀 기획해서 네. 이제 반응형 소재로 네. 이제 알맞은 좀 많은 구자에다가 노출시킬 수 있는 좀 장점이 있죠. 그리고 구글 네. AI가 뭐 알아서 좋은 구자, 뭐 성과가 좋은 구자에 알아서 이제 노출을 시켜준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도 되고 이제 GDN이 진짜 좋은 게 이렇게 되고 이제 영상 소재가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GDN은. 그렇죠. 그래서 저희 배너 광고 옆에 뉴스나 뭐 이런 그 여타 커뮤니티 사이트 보다가 옆에 갑자기 그 영상 광고 타겟팅돼서 뜰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의 타겟팅도 가능하고 유튜브에도 타겟팅이 가능하고 맞습니다. 그 유튜브 오른쪽에 가면 그 배너 쪽 있잖아요. 네. 거기도 타겟팅이 가능하고 이제 제가 쓴 것처럼 그 GDN이 이제 국내로 하면 안 되겠네요. G9는 해외 매체니까. 그래서 최대 제휴 매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지면에 노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맞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저 구자라고 했구나. 지면. 네, 지면입니다. 네, 뭐 근데 비슷한 맥락은 네네네. 전달이 됐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ADN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ADN은 이제 그 여러 가지 패널이 활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이 패널들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 그 사이트 들어갔을 때 뭐 갑자기 사이트를 딱 들어갔는데 이 팝업 같은 거 네. 뜨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회원가입 시 5,000원 쿠폰 증정 뭐 이런 식의 이제 상품 그 메시지 패널이나 아니면 반대로 그 매체를 이탈하려고 X자를 눌렀을 때 그때 진짜로 나가시겠습니까? 그런 식의 이제 그 클로징 패널 또 활용이 가능하고 이제 배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하나의 상품이랑 뭐 그 밑에 여러 가지 이제 메타로 치면 카탈로그형 광고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품이 딱 나올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배너도 있고, 그 다음에 또뭐 상품 배너도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타임 배너. 그래서 타임 이제 라이브 커머스 지금 몇 분 남았습니다. 뭐 이런 식의 타임 배너도 활용 가능하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패널이 활용 가능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온사이트 마케팅 사이트 마케팅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뭐 배너도 사실 그 메타랑 비슷하게 소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배너랑 메타랑 조금 다른 점은 이제 배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쓰면서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배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핸드폰이나 뭐 PC가 화면이 이만큼 있으면은 이만큼이 배너잖아요. 네. 이만큼이나 그 예를 들어 한 20% 내지 30% 정도의 그 휴대폰 지면이 이제 배너가 광고가 뜨는 거고, 메타는 반면에 저 스토리나 릴스나 아니면 뭐 피드나 다 지면들이 거의 한 70%를 광고가 차지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노출이 될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소재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메타는 그래서 글씨를 좀 작은 거를 써도 괜찮은데 배너는 글씨 폰트를 작은 걸 쓰면은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집행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소재 차별성도 되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화면, 무슨 말이냐면 배너는 화면에 뭐 한 2, 30? 네. 그리고 메타는 화면에 6, 70. 그리고 차지. 네, 그래서 폰트 크기 아니면 이미지 등에서 디테일적인 차이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너 광고도 다 배너 얘기했고 메타 얘기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래도 SA 검색 광고 쪽을 많이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서브 사실 네네 사실 이제 패션 쪽에서는 검색 광고를 그렇게 많이 쓰진 않지만 그래도 파워링크는 좀 많이 하는데, 이제 네이버 네네. 파워링크 네이버라고 쓸게요. 네, 그래서 파워링크 쇼핑 검색은 왜냐면 스마트 스토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말한 메타의 경우에는 스마트 스토어로 하시면은 이제 전환 추적이 조금 어려우세요. 어렵죠.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메타를 집행하는 패션 업종 중에서는 이제 파워링크를 많이 사용하시고, 네. 이제 네이버 파워링크도 이제 그 프리미엄 로그 분석이라고 스크립트가 별도로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사몰에 설치하면은 전환 추적이 우리 없이 가능해서 이제 그 배너랑 메타 그리고 SA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신다 이렇게 네.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워링크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자사 키워드에서 좀 전환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검색 광고는 이제 고객의 니즈가 확실한 거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자사 키워드에서 로아스가 네. 가장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패션 쪽 계정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 이제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아무리 일반 키워드 많이 발굴해도 네. 결국에 자사 키워드에서 많이 성과가 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자사 키워드는 사실 그 검색했을 때 내가 어쨌든 그 자사를 들어가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검색을 하는 거다 보니까 네, 이탈도 사실 파워링크로 상순위만 노출되면은 웬만하면 이탈이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일반적인 키워드 뭐 남자 쇼핑몰, 남성 쇼핑몰, 뭐 남친룩 쇼핑몰 뭐 이런 거면은 이탈이 되게 많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성과가 막 로아스 막 한 3000% 나오고 막 이런 거 그런 식으로 맞죠. 많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자사 키워드 관리가 핵심.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사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파워링크 캠페인을 설정할 때 이제 독립적으로 따로 파워링크라 해도 보통 자사 키워드, 뭐 경쟁사 키워드, 카테고리 키워드 이렇게 네. 세 가지로 나누는데, 따로 이제 자사 키워드는 성과 측정을 위해서 따로 이제 독립적 그룹핑을 해서 많이 해놓는 편이에요.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사 키워드가 그렇게 세 가지로 다 묶여 있다 보면은 자사 키워드에서 로아스 막 2000% 나왔는데 이제 다른 키워드에서는 성과가 낮아도 그게 평균값으로 잡히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그 성과 측정이 잘 안 돼가지고 독립적 그룹핑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고서 그래도 뭐 자사 키워드만 얘기해도 또 그 일반 카테고리 키워드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일반 키워드도 발굴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자사 키워드만 할 거면 사실 네이버 예산을 높게 잡을 필요도 없고, 맞아요. 검색 광고를 하는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일반 키워드 발굴은 어떻게 하냐 요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카테고리별로 네. 이제 키워드를 등록하는 네, 게 좋죠. 네, 그쵸. 일단 뭐 어떤 일반 키워드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의류 업종이니까 네. 그 뭐 일반 키워드에 이제 카테고리별 분류가 뭐 아우터, 네. 그다음 뭐 뭐 상의, 하의, 뭐 그쵸. 액세서리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하면 되겠죠. 네, 뭐 후드티, 네. 디테일한 거 같은. 네. 네, 그렇게 해서 뭐 키워드 필터링 작업을 조금 이제 해주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디바이스별로 이제 캠페인을 분리하고 네. 품질 지수 최적화를 통해서 성과 개선을 이제 또 유도할 수 있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설명드리면 카테고리를 부르는 뭐 한글로 쓸게요. 네. 한글을 사랑하니까. 네. 아우터, 그 다음에 잠깐만요. 아우터, 상의, 하의, 액세서리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지금 제가 딱 하고 싶은 얘기가 딱 질문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조땡비님께서 파워링크 반응형 소재 나왔던데 어떤가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파워링크 반응형 소재가 지금 등록은 할 수 있는데 네. 아직 노출은 4월 8일자부터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죄송해요. 문구가 15개까지 등록을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이 알아서 믹스가 되면서 그래서 이제 노출이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형 소재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네, 왜냐면 이제 네이버 쪽에서 AI 기반 메타나 구글 플랫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좀 위기 의식을 느꼈는지 네, 그런 식으로 AI 기반 이제 지면이라든지 아니면 시스템 같은 걸 많이 만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한 다음에 네. 잠깐 살짝 샜는데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고효율 키워드 발굴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성과에 따른.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까 얘기하고 싶었던 게 네이버 파워링크나 쇼핑 검색 둘 다 핵심인 품질 지수죠. 중요하죠. 그래서 이 품질 지수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품질 지수가 이제 뭐 동일 예산으로 이제 집행했을 때 이제 상순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수고 이제 직접 입찰을 통해서 이제 주요 키워드의 품질 지수 증대를 꾸준한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이게 예를 들어 내가 500원 저도 500원 희원 마케팅도 똑같은 키워드 청바지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청바지라는 키워드에 저도 500원에 등록을 해놓고 희원 마케터님도 500원에 등록해놨는데 그 키워드가 품질 지수가 높으면은 똑같은 500원이 등록해놔도 제 키워드가 조금 더 상순위에 노출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요걸 엄청 중요하잖아요. 엄청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면은 같은 예산으로도 훨씬 더 효율을 낼 수 있으면은 최고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품질 지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품질 지수라는 게 이제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되게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네이버에서 SEO에 따라서 결정돼요. 네. SEO가 뭐냐면 이제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이제 내가 예를 들어 청바지를 검색했는데 생뚱맞게 후드티가 나오면은 그렇죠. 그럼 검색 엔진 최적화가 안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청바지를 노출했는데 이제 제일 좋은 청바지가 노출될 수 있도록 그래서 청바지 브랜드는 쭉쭉쭉 뭐고 청바지 요즘에 입은 사람은 뭐고 요즘 청바지 트렌드는 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노출이 돼야지 네이버가 되게 알찬 플랫폼이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고 맞아요. 그럼 네이버가 이득이니까 그런 식의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품질 지수 시스템을 설정해 뒀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결국에 이제 알맞은 정보를 내려면 클릭을 많이 해야겠죠. 사람들이 이제 청바지라고 검색했는데 후드티 나오면 클릭 잘 안 하잖아요. 맞아요. 난 청바지 검색했는데 후드티가 나와 이러고 그냥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CTR 클릭률이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고 그래서 이 클릭률을 관리를 하려면은 이제 노출만 되고 클릭이 없는 지면 오프 처리하면 되겠죠. 예를 간단하게 제가 지금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지면이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검색 매체도 있고 콘텐츠 매체도 있고 뭐 이런데 대표적으로 밴드라고 예를 들었을 때 갑자기 이제 의류는 조금 괜찮긴 하지만 갑자기 이제 의류 업종이 제가 밴드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SNS니까 보고 있다가 갑자기 청바지 파워링크 딱 뜨면은 뭐야 이러고 클릭도 안 하잖아요. 사실 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되면 노출은 측정이 되는데 이제 클릭이 떨어지니까 그럼 결국 클릭률이 낮아지게 되고 네이버에서는 이게 좀 관계가 없는 키워드다라고 판단을 할 확률이 높아서 품질 지수가 떨어지게 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고효율 키워드, 즉 전환율 또는 클릭률이 높은 어디죠? 전환율 품질 지수.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품질 지수까지 정리를 해봤고,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파워링크는 또 확장 소재도 많이 쓸 수 있고 맞아요. 아까 질문해 주신 것처럼 지금 최근에 반응형 소재도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되게 네이버 검색 광고도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쇼핑 검색 얘기는 오늘 안 해봤는데 이제 파워링크 쇼핑 검색도 사실 지금 되게 할 게 많아요. 패션 쪽 관련해서. 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또 한번 기대해 주시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하자면은 패션 업종의 경우 단일 매체 사용보다는 미디어 믹스가 필요. 그래서 메타, DA, 뭐 SA, 이거를 메인으로 하고 네, 서브로. 거기다가 SA 네이버라고 할게요. 보통 구글은 잘 안 하니까. 네. 네이버 서브. 네,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 메타랑 DA에서 이제 광고를 보고 저 괜찮은데 한번 사볼까 하고 네이버에 따다닥 검색을 검색도 해서 되고. 이제 그때 자사 키워드를 당연히 검색하겠죠. 네. 그래서 자사 키워드를 검색하면 파워링크 때문에 그게 상순위에 있으니까 그걸 보고 클릭해서 들어와서 네이버에서 전환이 일어났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DA와 네이버 간의 전환, 유입과 전환의 선순환 구조가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 하나 매체 쓰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매체를 쓰는 게 좋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배너 매체 특성상 배너는 유입을 많이 땡겨오고 검색은 이탈을 막는 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이런 이제 유입을 많이 하려면 소재가 핵심. 그래서 소재는 타겟별, 그다음에 시즌별로 기획. 시즌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많이 뭐 얘기는 안 했지만 사실 패션 쪽은 시즌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그냥 시즌 얘기를 좀 많이 못한 것 같아서 지금 얘기를 드리면은 지금 시즌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소재는 이제 이미지도 있지만 그 문구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시즌에는 벚꽃 보러 가는 코디. 네. 그래서 뭐 이거 남친 룩 입고 벚꽃 보러 가자. 여자친구 생기는 코디 뭐 그런 거 쓸 수도 맞아요. 있고 이제 여름 시즌에는 이제 반팔이나 아니면 운동복 같은 거 하면서 이제 머슬핀 만들고 여름에 해변 놀러 가자. 맞아요. 뭐 이런 식의 문구도 많이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질문 하나 해주셨는데 GFA로는 패션 광고 잘 안 하나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GFA는 이제 성과용 디스플레이 광고죠. 그래서 성과용 디스플레이 광고인데 GFA는 이제 패션 쪽도 뭐 하는 업체도 뭐 여러 있긴 한데 저희 쪽 같은 경우에는 저는 GFA 그 집행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식품 쪽에서 좀 아무래도 주로 하는 것 같아요. GFA는 패션 쪽보다. GF는 별로 집행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어쨌든 패션은 메타가 제일 메인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A도 그 메타를 보조해주는 그 메인 매체 안에서의 서브 느낌이라 네, 맞아요. 네, 플러스 알파 개념이죠. 그래서 사실 메타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많이 하곤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지금 어쨌든 저희 팀 내에서 내부 레퍼런스 같은 자료를 보면은 지금 이제 3월 말일자부터 3월 중순에서 말일 그리고 지금 4월 초까지 패션 업종이 진짜 전환율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이 진짜 폭풍 상승 중이거든요. 지금이 성수기죠. 지금 이 성수기 때 뭘 해야 된다? 광고를 해야 광고를 해야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이제 광고 집행을 하는 게 중요하고 광고는 전문 마케터의 상담이 가장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 마케터의 상담하려면 어디로? 이쪽 여기로 전화로 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여기로 전화를 바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화 주시면은 이제 KPI나 뭐 로아스나 뭐 그 업체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컨설팅 해드리니까 네. 부담 없이 전화 주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또 성수기인 만큼 네. 또 저희 마케터분들도 되게 바쁜 시즌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 말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잘 말을 못한 것 같고 이제 너무 죄송하고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네, 잘했어요. 그만큼 저희는 이제 광고주 분들한테 더 이제 힘을 많이 쏟고 있다라는 걸 좀 더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네, 더 열심히 하는 마케터가 돼야죠.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그래도 오늘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네. 반응도 좋았어서 한 지금 45분이니까 네. 50분까지 잠깐 질문 기다리면서 네. 저희끼리 뭐 그냥 여러 가지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그냥 가볍게 얘기 나누고 싶은 게 아까 이제 트렌드 반영 같은 경우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소재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트렌드 반영은 사실 패션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한 업종이잖아요. 아, 맞아요. 왜냐면 이게 남들이 입으면은 나도 입고 싶고 나 안 입으면 되게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고 맞아요. 막 그런 식의 그런 류의 이제 트렌드 반영이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항상 그래서 저희는 이번 연도 패션 트렌드가 뭐냐를 항상 체크를 하곤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요번 연도에는 아마 긱시크 룩 네, 이 좀 많이 유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라이더 자켓이나 관련 아니면 스웨이드 자켓 뭐 이런 류가 많이 나가고 체시 부츠라든지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체크 남방이나 뭐 이런 것들 같이 믹스해가지고 네, 많이 맞아요. 입으셔서 긱시크가 약간 뭐냐면은 좀 완전 포멀한 것 전 그거랑 약간 좀 캐주얼한 거 네. 약간 섞은 느낌이라서 맞아요. 네 그런 뭐 라이더라든지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저희 트렌드 연구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패션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업종이나 다 그렇겠지만 특히 진짜 마케팅이 진짜 핵심이거든요. 맞아요. 그럼 진짜 아까 저희가 앞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패션 시장은 더 치열해지고 있고 하루가 멀다 하고 브랜드들이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맞아요. 네, 그래도 마케팅 저희한테 굳이 안 하시더라도 네, 되게 마케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맞아요. 그 관련 영상 해서 또 조만간 마케팅 학교에 제가 제안 드린 영상이 또 업로드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고편 여기서 찍어드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50분까지 기다리기로 했는데 뭐 크게 아직 말씀이 없으신 것 같아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마치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다음번 라이브 때는 좀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또 이제 한 주의 중간 이제 수요일에 저희가 또 라이브를 해봤는데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네. 한 주 힘내시고 또 다음 주 선거 또 쉬는 날 있으니까 아, 네. 파이팅하면서 다들 파이팅하면서. 네, 또 저희는 이렇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